511번입니다. 자, A가 1보다 큰 실수 A죠. 그러면 A는 로그 함수에 미치니까 바로 이 그래프는 바로 A가 1보다 크기 때문에 바로 증가 함수가 되겠죠. 자, 그리고 C는 원인데요. 원의 중심이 4분의 5, 0이 되고 반지름은 바로 루트 16분의 13이 되겠네요. 근데 이 로그 함수와 원이 바로 두 교점 PQ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그럴 때 선분 PQ가 지름이라고 했죠. 이 원의 지름이다. 자, 그러면 지름이면 바로 이 원의 중심이 4분의 5, 0이니까 이 중심이 바로 어디 있다? 바로 X축 위에 있잖아요. 그죠? 맞나요? 자, 여기가 바로 4분의 5가 되는 거죠. 그럴 때 바로 로그 AX 이 로그 함수의 바로 밑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미지수가 A 하나니까 식 하나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러려면 이 A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바로 사실 이 로그 함수 위에 있는 바로 P점이나 Q점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P와 Q에 대한 어떤 좌표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 PQ는 원과 로그 함수의 교점에 바로 교점이 된다는 정보밖에 없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P점의 X 좌표를 우리가 무엇으로 뭐 아무 문자로 두어야 되겠죠. 그죠? 어쩔 수 없이 둘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선을 발에 내린다면,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 P의 X좌표를, 여기 A가 있으니까 B라고 표현을 하면, P의 X좌표가 B가 되는 순간, P의 Y좌표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로그 함수 위에 있기 때문에, 바로 로그 A의 B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또 Q에 대한 좌표의 정보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지금 PQ가 원의 지름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원의 중심이 4분의 5, 0가 X축 위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Q에서도 이 X축으로 수순의 발을 내려본다면, 자, 여러분들 보입니까? 이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서로 합동이 되겠나요? 자, 반지름으로서 길이가 똑같죠. 그리고 직각이면서 이 두 각이 무슨 각입니까? 막곡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수선의 반을 내린 점에서 여기 중심까지 이 거리와 바로 이 중심에서 이 P에서 수선에 내린 이 거리까지가 같겠죠. 그럼 이 4분의 5는 이 두 개의 수순에 발을 내린 점에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총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Q의 바로 이 X좌표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나요? Q의 X좌표를 만약에 네모로 한다면 그 네모와 바로 P의 바로 수순에 발을 내린 이 B점과 뭐 해서 더해서 2로 나눈 게 바로 무엇이 된다? 원의 중심의 좌표인 바로 4분의 5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2와 4가 약분하면 2분의 5가 되어서 바로 결론적으로 이 Q의 바로 X좌표는 2분의 5 마이너스 B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 이렇게 봐도 되죠. 어떻게 보냐면 요 중심이 4분의 5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축을 이렇게 X축과 수직인 직선을 하나 꺼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바로 X 이퀄 4분의 5가 되겠죠. 그럼 사실 이 P에서 내린 수순의 발과 Q에서 내린 이 수순의 발은 X 이퀄 4분의 5에 대한 대칭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점을 알 때 그에 대한 대칭점을 구할 때는 2배 마이너스 x 기억나나요? 자, 이 점의 좌표를 마찬가지로 네모로 둔다면 2배 마이너스 x니까 바로 이 대칭축 이 4분의 5를 2배 하면 2분의 5가 되니까 2배 마이너스 x는 b가 되어서 그 내용이 이거와 동일하죠. 왜냐하면 이 2가 여기에 곱해진다면 얘가 바로 대칭축을 몇 배 한 것입니까? 2배 한 것이고 b가 이항하면 마이너스 b가 되니까 2배 마이너스 x가 똑같은 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q의 좌표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
x좌표는 무엇으로? 2분의 5, 2분의 5 마이너스 b로. 그러면 y좌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두 삼각형이 합동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길이가 똑같으니까 바로 요 길이가 로그 a의 b면 바로 이 길이도 똑같은 길이는 로그 a의 b인데 좌표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x축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마이너스를 붙여준 바로 음수값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Q의 좌표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 바로, 자, 2분의 5 마이너스 B 콤마 마이너스 로그 A의 B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쉽게도 이제 미지수가 A와 B 두 개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식을 두 개를 만들어서 A 값과 B 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Q점이라는 이 점은요, 이 로그 함수 위에도 있고, 이 원위에도 있으니까, 자, 원위에도 한번 대입하고, 로그 함수에도 한번 대입하면 식이 두 개 나오겠네요. 그죠? 맞나요? 자, 그러면 이 로그 함수 위에부터 먼저 대입해 본다면, y좌표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로그 a의 b일 때, x좌표에는 2분의 5 마이너스 b를 대입하면 되니까 로그 a에 바로 여기가 2분의 5 마이너스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는 진수 위로 살짝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올라가면 b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그것은 b의 마이너스 1제곱은 b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로그가 밑이 같으니까 결론적으로 진수 길이가 어떻게 되면 되겠다? 똑같으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b 값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b가 이항하면 플러스 b가 되는데 자 b가 분모에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이 바로 b를 찾기 위해서는 양변에 2b를 곱해서 바로 b에 대한 2차 방정식꼴로 풀어야 되겠네요. 2b를 곱하면 여기는 2가 되고요. 여기는 2b를 곱하면 5b가 되겠네요. 여기에 2b를 곱하면 2b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 항에서 정리하면 2b 제곱 마이너스 5b 플러스 2 이꼴 0이 되고 인수분해가 되죠. 2b 마이너스 1과 b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겠나요? 따라서 b 값은 2분의 1 또는 b는 2가 나오겠는데 이 b의 좌표는 어떻습니까? 4분의 5보다 커야 되니까 2분의 1은 될 수가 없죠. 따라서 b의 값은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b의 좌표 2를 구했으니까 2분의 5에서 2를 빼버리면 여기는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 되고요. 자, b의 좌표에 2를 대입하면 바로 마이너스 로그 a의 2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B를 먼저 구했고, 이제 우리는 A를 찾아내면 되겠죠. 그러면 이 좌표는 또한 어디 위에도 있다? 원 위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X자리에 2분의 1, Y자리에 마이너스 로그 A의 1을 대입하면, 자,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5의 제곱. 플러스 바로 y제곱은 이 전체를 제곱하면 마이너스도 플러스가 되어서 로그 a의 2의 전체의 제곱이 되고 얘가 바로 16분의 13이 되겠네요. 자, 2분의 1이 4분의 1이잖아. 4분의 2잖아요. 그죠? 4분의 2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마이너스 4분의 3을 제곱하면 플러스 얼마가 됩니까? 16분의 4분의 3이었으니까 바로 16분의 9가 되겠네요. 그죠? 얘가 바로 무엇이다? 16분의 9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로그 A의 2의 제곱은 바로 16분의 13에서 16분의 9를 빼면 되니까 바로 16분의 얼마가 된다? 4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로그 A의 2는요, 얼마가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4분의 2. 맞죠? 얘가 4분의 1이니까 결론적으로 2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로그 A의 2라는 것은 사실 무엇입니까?
B가 2니까 바로 이 좌표가 되고 이 좌표는 바로 Y좌표 P의 Y좌표가 되면서 양수가 되니까 바로 음수는 탈락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2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A의 2분의 1제곱이 바로 뭐와 똑같다? 2와 똑같으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A는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A 값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자, 해설지와 좀 다르게 풀었지만 논리는 똑같습니다. 우리 해설지는 전부터 PQ라고 X좌표를 잡고 시작했는데, 자, 우리는 PQ라고 잡아보면 또 A도 있고 P도 있고 Q도 있고 많이 힘들 것 같아서 선생님이 그냥 B라 뭐 이 P의 좌표를 자 B라고 잡고 이 삼각형의 합동을 이용하여 Q의 좌표를 B로 한번 나타내 봤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Q라는 이 점은 원 위에 있는 점도 되지만 로그 함수 위에 있는 점도 맞기 때문에 자, 이 로그 함수에도 대입하면 성립하고 원은 방정식의 대입에도 성립해서 A 값과 B 값을 모두 다 찾아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시겠죠? 512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하여 다음 곡선 Y는 절대값 로그 X의 그래프를 그려두었죠. 자, A가 밑인데요. 밑이 1보다 큰 실수니까 로그 AX의 그래프는 자, 증가하는 그래프였겠죠. 자, 그런데 전체의 절대값을 붙여놨으니까 자, 증가하는 이 로그 함수 그래프의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어떻게 했다? 바로 X축 대칭을 해서 접어 올려놓은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그래프 자체는 접어 올리지 않았는 원래 그대로의 바로 로그 AX의 바로 정가 함수 그래프가 되는 것이고 얘는 X축 대칭을 했으니까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이 그래프 자체는 Y꼴 바로 마이너스 로그 A의 X 그래프가 되는 감소함수 그래프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때 바로 Y꼴 K와 만나는 두 점을 바로 A, B라고 했고 A의 X좌표는 B의 X좌표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바로 Y꼴 마이너스 로그 AX와 만나는 좌표를 A, Y꼴 로그 AX 그래프와 만나는 좌표를 바로 B라고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 y꼴 x가 또 y축과 만나는 좌표가 c인데 여기에서 OC 길이 자 OC 길이는 얼마입니까? k죠. 따라서 CA와 AB의 길이도 얼마가 되어야 된다? k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이 C의 Y좌표가 바로 무엇이다? Y꼴 K니까 C의 Y좌표가 K잖아요. 그러면 A의 Y좌표, B의 Y좌표도 K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바로 이 A의 좌표와 B의 좌표를 각각 우리가 표현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A의 좌표도 어떻게 되냐면 X좌표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바로 OC의 길이와 CA의 길이와 AB 이 세 개의 길이가 같으니까 자, A의 바로 X좌표도 바로 K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이게 K니까 다 K가 되고 B의 X좌표는 바로 무엇이 되겠다? 바로 2K가 되겠네요. 그죠? 맞나요? 따라서 A좌표는 무엇이죠? K, K입니다. 맞나요? B좌표는 무엇입니까? 2K, K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A좌표는 이 그래프 위에 바로 존재하는 것이니까 KK를 대입해보면 K는 마이너스 로그 AK가 되는 것이고요. 2K, K는 이 그래프 위에 있는 바로 좌표니까 바로 X좌표의 2K, Y좌표의 K를 대입하면 K는 바로 로그 A의 2K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두 식을 가지고 바로 우리가 K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변변을 빼보죠. 변변을 빼보면 KK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로그 2A의 2K에서 얘를 빼본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변변을 뺐다고 생각하면 K에서 K를 빼면 0이 되고 여기 있는 K에서 뺐다고 할게요. 0이 되고 자, 로그 A의 2K에서 누구를 마이너스 로그 AK를 빼버리니까 어떻게 된다? 플러스 로그 A의 K가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얘는 무엇입니까? 로그 A의 2K 제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로그 값이 0이니까 결론적으로 이 진수 2K 제곱이 얼마가 되면 된다? 1이 되면 된다는 거고 K 제곱이 바로 얼마다? 2분의 1이 되어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인데 바로 K는 양수니까 K는 2분의 루트 2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K 값은 일단 찾아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K가 아니죠. 자, 이 식을 가지고 K 값을 찾아보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그래프 y 이퀄 2 루트 2입니다. 자, 그러면 K가 2분의 루트 2니까 2 루트 2는 어떻습니까? 더 위에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정도에 바로 무엇이 있다? 2 루트 2가 있을 때, 이때 바로 이 로그 AX의 절대값 그래프와 만나는 두 점 사이 거리, 이 점과 이 점 사이에 바로 무엇을 구하라? 거리가 D일 때, 그 거리에 몇 배를 해달라? 20배를 해달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면은 이 거리는 바로 무엇이죠? 이 점과 이 점의 각각의 무슨 좌표? X좌표의 차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각각의 X좌표를 우리가 무엇으로 둘까요? 문자를 하나 사용해 볼까요? 자, 무엇으로 둘까요? 뭐 알파, 베타로 해볼까요?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우리가 바로 D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 또한 좌표를 동일하게 AB 방법대로 AB의 이 좌표를 쓰듯이 자, 여기를 C라 하고 여기를 D라고 했고요. 그럼 C의 좌표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바로 알파, 콤마 2 루트 2가 되고 자, D의 좌표는 베타, 콤마 2 루트 2가 되겠네요. 그럼 이 좌표 또한 이 그래프 위에 존재하니까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2 루트 2, C는 이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2 루트 2는 마이너스 로그 A의 알파가 되고요. 자, 베타 콤마 2 루트 2는 이 그래프 위에 있으니까 자, 밑에 여기 적어 보겠습니다. 2 루트 2는 어떻게 되죠? 바로 로그 A의 베타가 되는 것입니다. 맞죠?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알파, 베타를 알아야 되겠죠. 알파는 무엇입니까? 바로 알파는 마이너스가 먼저 이항해 놓고 A에 마이너스 2 루트 2 제곱 되겠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어버리니까 바로 알파는 어떻게 A에 마이너스 2 루트 2 제곱이 되고 그러면 베타는 무엇이 됩니까? A에 2 루트 2 제곱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D는 무엇이 되는 거죠? D는 D에 바로 베타에서 알파를 뺏는 바로 베타 마이너스 알파입니까? 자, 그럼 베타가 무엇이죠? A의 2 루트 2 제곱 마이너스 알파는 A의 마이너스 2 루트 2 제곱이죠. 자, 그러면 이 두 수는 바로 무슨 관계입니까? 역수 관계죠. 그럼 하나만 알면 나머지 하나는 알 수 있는데 그럼 그 말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 A 자체를 알든지 A의 2 루트 2 제곱을 알아야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역수 관계를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정보는 없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미리 K 값을 먼저 구해 놓았잖아요. 그죠? K 값을 구해 놓았기 때문에, 자, 이 두 식 중 어떤 식을 사용해도 되겠는데, 자, 2분의 루트 2를 갖고 여기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자, 이 식에 대입해도 되고, 이 식에 대입해도 되는데, 마이너스가 없는 이 식에 대입해 보면 여기에 대입해 볼게요.
K는 얼마 된다고요? 2분의 루트 2. 그리고 로그 A에 자, 2K니까 2K는 약분을 해버리면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A의 2분의 루트 2제곱은 얼마다? 루트 2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A의 2 루트 2니까 자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2 루트 2를 만들려면 여기에 4제곱을 하고 4제곱을 해버리면 2와 4가 약분이 되어서 A의 2 루트 2제곱이 바로 루트 2의 4제곱이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A의 2 루트 2제곱이 2 루트 2제곱이 4가 되므로 얘가 바로 뭐가 된다? 4가 되니까 뒤에 부분은 역수가 되겠죠. 따라서 4분의 16에서 1을 빼니까 결론적으로 4분의 15가 되고 얘가 바로 무엇이다? D가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20D를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4분의 15에다가 20만 곱하면 되겠네요. 약분하면 5가 되어서 바로 얼마가 되겠다? 75라는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바로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했는데 x좌표와 평행하기, x축과 평행하기 때문에 바로 누가 바로 거리 d가 된다. 바로 x좌표의 차가 거리 d가 된다는 거죠. 그게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맞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바로 그대로 a 값을 어디에서 우리가 앞에서 k 값을 찾아 놓았기 때문에 k 값을 이용해서 a 값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13번입니다. 자, x가 1과 4 사이 수일 때 세 수의 대소 관계를 물어보네요. 지금 여기 가만히 보면요. 이 로그 2x가 지금 모든 이 ABC에다가 다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일단 A는요, 이 2가 떨어지도 되죠. 떨어지면 절대값을 취해야 되는데, X가 1과 4 사이니까, 일단 우리가 A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다? 2배의 로그 2의 원래는 절대값 X지만, X가 1과 4의 양수니까, 이렇게 절대값을 표현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적으로 보면요, 어떻습니까? 여기도 로그 2x가 있고, 여기도 로그 2x 그리고 여기에도 로그 2x가 있죠. 그럼 우리는 일단 로그 2x의 범위를 먼저 알아봅시다. 자, x가 1과 4 사이니까 자, 좌변과 중변과 우변을 모두 다 로그 2를 붙이면 로그 2의 1 그리고 여기는 로그 2의 x 그리고 우변은 로그 2의 4가 되겠죠. 자, 그런데 좌변, 중변, 우변은 모두 다 정가함수인 바로 밑이 2인 로그를 붙였으니까 부동호 방향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는 거죠. 자, 그러면 로그 2의 1은 얼마죠? 0이죠. 그리고 로그 2x는 0보다는 크고 4가 2의 제곱이니까 자, 2보다 작은 양수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0과 2 사이에 바로 양수값을 가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A는 어떻게 되나요? 자, 로그 2x를 2배 하면 되니까 바로 어떻게 되죠? 0과 4 사이를 가지겠네요. 자, 그런데 얘는 어떻습니까? 로그 2x를 제곱을 하니까 제곱을 해봤자 얼마입니까? 0과 4 사이가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제곱을 해봐 0과 제곱을 하니까 각각 제곱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비교하면 얘도 각각 2배를 했으니까 0과 4 사이인 것 같고 맞죠? 얘도 제곱을 하면 자 0과 4 사이는 맞는데 누가 큰지를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두 식을 A와 B를 뭐 해보면 되겠다? 빼보면 되겠네요. 조금 전에 했던 말 기억납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는 A는 로그 2x에다 각각 2배를 취하면 0이 되고 2 로그 2x에 2배 되니까 4가 되어서 0과 4 사이고 얘는 제곱을 하니까 각각 제곱을 해주면 0과 4 사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얘가 0과 2면요.
여기가 2분의 3 같은 것도 있죠. 그럼 제곱하면 3분의 4가 2분의 3에 적으면 4분의 9가 되니까, 맞죠? 이해됩니까? 모두 다 0과 4 사이가 되어서 이 AB는 바로 0과 4 사이가 되니까 정확하게 대소 비교를 해주기 위해서 A에서 B를 한번 로그 EX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A에서 B를 빼보겠습니다. 자, A에서 B를 빼면요. 두 배의 로그 EX에서 빼기 로그 EX 전체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모두 다 로그 2x가 있으니까 얘로 묶어보면 바로 2 마이너스 로그 2의 x가 되어서 자 보면 어떻습니까? 로그 2x도 0과 2 사이에 바로 양수값이고 자 로그 2x가 2보다 작은 양수인데 2에서 빼버리니까 얘도 양수죠. 따라서 얘는 0보다 크기 때문에 a-b가 0보다 큰 꼴이 되죠. 그러므로 a-b가 0보다 크기 때문에 a는 b보다는 당연하게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A와 B는 대소 관계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와 C를 먼저 살짝 보면요. 로그 2, 로그 2가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면 진수를 비교해 보면 얘는 X제곱이고 얘는 로그 2X죠. 로그 2X의 범위는 0과 4가 됩니다. 자, 요 범위는 어떻게 된다? 로그 2X의 범위는 0과 2가 되죠. 0과 2가 되고 X제곱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제곱의 범위는 각각을 제곱해 보면 1과 16 사이가 되죠. 자, 그러면 로그 2가 밑이 1보다 큰 정가함수일 때, 자, 이 x제곱의 바로 범위는 1부터 16까지고요. 맞나요? 1부터 16까지가 되고, 얘는 어떻게 됩니까? 0부터 2 사이가 되죠. 그럼 훨씬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x제곱하고 로그 2x를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겠는데, 자, 그러면 훨씬 a가 16까지 범위니까 훨씬 크다는 것을 일단 알겠죠. 근데 여기서 0과 2 사이가 될 때, 보세요. 얘는 1부터 16까지니까, x제곱이 1부터 16까지니까, 이 로그 함수는 어떻습니까? 로그 함수 그래프 자체가, 자, y 로그 2의 자 어떤 x를 네모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로그 함수의 그래프 자체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자 어떻게 되죠? 이런 형태의 범위가 되고 정가함수니까 여기에 1이죠. 그러면 이 진수 자리에 누구와 누가 온다면 이 진수 자리에 0과 1 사이의 수가 온다면 이 로그 바로 로그 2의 어떤 요값은 무엇이 된다? 음수가 되어버리죠. y값이 다 음수잖아요. 근데 요 진수 자리에 무엇이 오면 1보다 큰 값이 오면 이 로그 함수의 값은 무엇을 가진다? 항상 양수 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해가 되나요? 자, 따라서 얘는 1부터 16까지지만 그죠? 맞죠? x제곱을 해보면 1과 4 사이가 되니까 x제곱은 1과 16 사이가 되겠죠. 그럼 1과 16 사이면 1보다 큰 쪽이니까 항상 양수값을 가집니다. 자, 그런데 얘는 어떻습니까? 0과 2 사이가 되죠. 0과 2 사이라면 양수값도 가지고 음수값도 가지죠. 0과 1 사이일 때는 얘가 양수값을, 1과 2 사이일 때는 양수값을 가지지만 1과 2는 여기도 1과 2가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16까지의 범위를 변하니까 A가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A와 B가 사이에서 B가 작으니까 B와 C를 비교해 보자는 것입니다. B와 C를. 자, B는 로그 2x가 0과 2 사이입니다. 그럼 제곱을 해봐도 0과 4 사이가 되겠죠. 0과 4 사이. 자, 그러니까 이 B는 0과 4 사이의 수가 될 건데, 맞죠? 0과 4 사이의 수가 될 건데, 양수 값을 가지는데, 얘는 어떻습니까? 0과 2 사이일 때, 조금 전에 했지만, 요 진수가 0과 1 사이면 이 전체가 음수고,
맞죠? 얘가 1과 2 사이일 때는 양수값을 가지죠. 그러니까 사실 로그 2x가 0과 1 사이일 때는 0과 1 사이일 때는 뭐 1도 더가도 상관이 없겠네요. 왜냐하면 1이면 요 값이 1이면 이 자체가 무엇이니까 바로 0이 되겠죠. 0이 되고 얘는 1의 제곱이면 1이니까 b가 훨씬 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더 클 건데 이렇게 돼버리면 b는 무엇입니까? b는 0과 1 사이를 제곱해버리면 바로 양수값. 얘는 양수값을 가지는데 c는 무엇이죠? 로그 2x가 0과 1 사이일 때는 바로 여기서 이야기했지만 밑이 2일 때, 정가 함수일 때 0과 1 사이에서는 이 값이 항상 뭐다? 음수값을 가지죠. 따라서 b가 c보다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과 얼마 사이를 봐야 되겠다? 2 사이를 봐야 되겠죠. 얘가 0과 2 사이였으니까. 자, 0과 1 사이를 봤으니까 1과 2 사이를 봤을 때는 얘도 양수가 되고 얘도 양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대로 비교를 못하니까 우리 각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얘는 로그 2의 x의 바로 전체의 제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1과 2 사이니까 1과 4 사이가 되겠죠. 1과 4 사이. 그런데 로그 2의 로그 2x는 여기에 다시 또다시 로그를 붙인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여기에서 로그 2를 또다시 붙이면 로그 2의 1, 여기는 로그 2의 로그 2x. 여기는 로그 2의 2가 되겠죠. 자, 정가함수인 밑이 1보다 큰 걸 붙였으니까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고 얘가 0이 되고 얘가 1이 되죠. 그러면 이 로그 2의 2x는 양수이지만 0과 1 사이가 되는 거고 바로 얘가 c잖아요. c는 0과 1 사이가 이 범위에서는 0과 1 사이 되고 b는 무엇이 된다? 1과 4 사이가 되니까 로그 2x가 1과 4 사이일 때도 b가 c보다 크죠. 따라서 0과 1 사이일 때나 1과 2 사이일 때 모두 b가 c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결론적으로 A, B, C의 대소 관계는 A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B, C 바로 정답이 1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A와 B의 관계는 어떻게 풀었다? 두 수를, 이 로그 2의 x의 범위를 아니까 그대로 빼보니까 양양이 되어서 양수로 체크됐기 때문에 A가 큰 거고, B와 C를 비교할 때는 어떻습니까? 바로 이 밑이 로그 2일 때, 이 진수가 0과 1 사이면 음수고, 1과 2 사이면 양수인데, 로그 2x가 0과 2 사이였으니까, 0과 1 사이, 그리고 1과 2 사이로 두 개 나누어서 풀어보니까, 바로 둘 다 B가 크다는 경우를 알 수가 있으므로, 가장 큰 게 B고 그다음 B, 그다음 C 이런 순서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14번입니다. 자, 상수 A에 대하여 함수 y 로그 2의 x a 그래프의 이 점근선이 그랬죠. 자, 로그 함수의 점근선은 진수를 뭐로 만드는 0으로 만드는 x 값이니까 점근선은 바로 x a가 되겠습니다. 이 점근선이 두 곡선 y 로그 2의 4분의 x와 y 로그 2분의 1x와 만나는 점을 각각 AB라고 할 때 이 AB의 길이가 4일 때의 바로 이 A 값을 찾아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 이 뒤에 있는 그래프 로그 2분의 1의 x 그래프는 어떻습니까? 감소함수 그래프죠. 그러면 여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1이게 되겠네 이거죠. 자, 로그 2의 4분의 x 그래프는 정가함수잖아요. 자, 정가함수가 되고, 그러면 이 x절편은 바로 진수가 1일 때니까, 바로 x가 4가 되니까, 여기가 4가 되어서 이런 정가함수가 되겠죠. 물론,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로그 성질을 이용하면 y꼴 로그 2의 x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2의 4니까 로그 2의 4는 바로 2가 되죠. 즉 원래 로그 x 그래프를 y축으로 방향으로 몇 칸? 두 칸 내려는 그래프가 될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럴 때 x 이퀄 a가 이 두 그래프와 만나는 교점을 AB라고 했잖아요. AB, 각각 AB라고 했으니까. 자, 그런데 a가 2보다 커요. 자, 그러면 x 이퀄 a는 어디에 위치할 수 있을까요? 두 점에서 만나니까 이 교점을 지나는 여기가 x 이퀄 2는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교점이 두 개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자, 교점이 이렇게 될 수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쪽에서 생길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로그 2의 4분의 x와 만나는 점이 a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 교점보다 왼쪽에서 만난다면 이 점이 a가 되고 이 점이 b가 되는 거죠. 근데 오른쪽 교점보다 두 그래프의 교점보다 오른쪽에서 만난다면 이 점이 a가 되고 이 점이 얼마가 된다? b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줘야 되는 거죠. 요 길이가 바로 두 점 사이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교점보다 왼쪽, 오른쪽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은 얘가 우리가 x 이꼴 a라고 했으니까, 자, 이 라지 a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지 a의 좌표는 x 좌표는 a고, 바로 y좌표는 로그 2의 4분의 a가 되겠네요. 맞나요? 그럼 b좌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b좌표는 자, x좌표는 a가 되고 y좌표는 로그 2분의 1의 바로 a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바로 여기서 우리가 두 y좌표의 차, 이 두 개의 y좌표의 차가 바로 얼마가 된다? 4가 되는데 사실 누가 큰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바로 로그 2의 4분의 a에서 로그 2의 2분의 1의 a를 뺏는 거에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겠죠. 그게 바로 뭐다? 4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누가 위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사실 결론적으로 이 두 개의 대소관계를 생각하면 되는 거죠. 대소관계. 그럼 보세요. 대소관계를 따질 수가 있습니다. 로그 2의 4분의 a와 로그 2분의 1의 a잖아요. 그죠? 그러면 밑을 일단 2로 만들어주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럼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면 마이너스 1제곱이 나왔잖아요. 그걸 다시 뭐 하면 된다? 진수로 올리면 되겠죠. 아니면 우리가 앞에서도 공부했지만 기억나나요? 미수를 역수치하면 진수도 역수치하면 된다고 했죠. 역수, 루트, 제곱, 세제곱 같이 취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역수를 각각 취해버리면 얘는 2가 되고 얘는 a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그 2, 로그 2 밑을 똑같게 만든 정함수니까 4분의 a와 a분의 1을 비교하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A가 2보다 크죠? 자, A가 2보다 크면 4분의 A는 양변을 4로 나누어 버리면 4분의 A는 2분의 1보다 크게 되고요. 그러면 역수를 취하면 A가 2보다 클 때 역수를 취해 버리면 A분의 1은 바로 2분의 1보다 작죠. 그런데 무엇입니까? 양수잖아요. 그죠? 양수가 되어서 A분의 1은 2분의 1보다 작은 양수고 4분의 A는 2분의 1보다 큰 양수가 되니까 이쪽이 더 크다는 거죠. 즉 4분의 A가 대자가 되고 2분의 1일 때 로그 2분의 1A가 바로 뭐가 된다? 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A가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림상으로 말할 때 바로 이 형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형태로 되어서 여기가 바로 x 이퀄 a. 즉 두 그래프의 교점보다 오른쪽에서 발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따라서 대자에서 소자를 뺐으니까 절대값을 빠져나올 때는 그대로 절대값이 속이 양수니까 그대로 이렇게 탈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얘를 처리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도 했지만
요 2분의 1을 뭐로 고치면 2로 고치면 얘가 역수 형태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역수 형태를 자, 뺄 셈이니까 a분의 1을 a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본다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로그 2에 자, 진수끼리 곱하면 4분의 a제곱이 되고 얘가 바로 4가 되면 되겠죠. 그러므로 4분의 a제곱이 얼마 된다? 2의 4제곱 얼마? 16이 되면 되니까 바로 A의 제곱은 얼마 된다? 64가 되어서 A 값은 바로 2보다 큰 양수니까 바로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대소 관계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그래프를 그리지 않았더라면 반드시 여기에서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이 두 수 중 누가 큰지를 바로 대소 비교를 판단해서 절대값을 탈출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길러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실 A가 8이니까 그림상으로 보면 여기가 아니고 여기에 교점이 4였으니까 더 오른쪽에 이쪽에 바로 뭐가 된다? 바로 x 이꼴 8이라는 점이 되어서 여기가 A가 되고 여기가 B가 되어서 이 길이가 4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515번입니다. 자, 양수 A에 대하여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fx는 마이너스 1과 6 사이에서는 이 위로 블록인 2차 함수가 되고요. 6, 6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는 바로 a가 양수라고 했고 로그의 밑이 4니까 정가 함수 형태가 되겠죠. 물론 x축으로 5만큼 로그 함수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럴 때 t가 0보다 큰 실수 t에 대하여 이 x 범위가 정해졌을 때 그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하자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자, 우리가 이런 형태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사실 고3 때 모의고사를 문제 풀다 보면 되게 많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을 정확하게 해석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요 범위, 어떻게 보면 t가 결정이 되면, 그리고 t는 실수 t예요. t가 결정이 되면 x 범위가 생기죠. 그 범위에서, 즉, 정의역이 되겠네요. 그 정의역에서 이 그래프의 최대값, 최대값은 y값이잖아요. 그 y값을 gt라고 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gt의 그래프를 그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대값 바로 그 GT라고 하는 이 GT의 그래프는 T에 대한 그래프 아닙니까? 그럼 T의 범위에 따라서 바로 정의역이 발생하고 그 정의역에서 바로 fx의 최대값을 바로 GT라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t가 양수에서 이 함수 gt의 최소값이 5가 되도록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t가 0보다 큰 바로 이 y축 오른쪽에서 gt의 최소값이 5가 된다는 말은 바로 y값이 5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또 이 양수 a의 가장 작은 최소값을 구해달라. 자, 최대값도 있고 최소값, 최소값 말이 복잡하죠, 그죠? 그러니 요 아래에 있는 세 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일단 천천히 한번 해보겠는데, 그럼 최대값, 최소값 이런 말이 자꾸 나오니까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야 됩니다. 그럼 먼저 마이너스 1과 6 사이에서는 이 2차 함수를 그릴 수가 있겠죠. 마이너스 x로 묶어보면 바로 x 마이너스 6이 되어서 y 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절편이 바로 0과 6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0과 6인데 여기 6에 이 꼴이 없으니까 구멍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위로 이렇게 볼록한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1에서 6까지니까 마이너스 1에 대한 함수값을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되어서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여기는 새카맣게 들어갈 것입니다. 맞나요? 그리고 원점을 지나겠죠. 그죠? 원점을 지나면 0과 6의 절편이니까 바로 대칭축은 3입니다. 그럼 3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9에다가 플러스 18이 되니까 9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이 다음 문장부터 우리가 본다면 t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바로 이 범위에서 그랬을 게 일단 기본적으로 쉽게 해석을 좀 하기 위해서 t에다가 먼저 0을 먼저 한번 대입해 보세요. t가 0일 때는 이 x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을 대입하면 뭐다? 1보다 작은 이 작거나 같은 이 범위에서 요 범위라는 말은 여기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니까 일단 1에 대한 값의 함수값을 찾아보면 1을 대입하면 바로 얼마가 된다? 5가 되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럼 3이 대칭축이니까 1이 5라면 3에서 1까지가 두 칸 떨어졌으니까 오른쪽으로 두 칸 떨어진 5에 대한 함수값도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바로 대칭성에 의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그러면 정수만 한번 생각해 본다면 2의 함수값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죠. 2의 함수값은 x 자리에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마이너스 4가 되고 2를 대면 플러스 12가 되니까 얼마가 된다? 8이 되겠네요. 여기가 바로 8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2에서 8이니까 그러면 얼마에서도 8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4x가 4일 때도 바로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돌아와서, 자, x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요 범위입니다. 자, 양쪽에 이 꼴이 있으니까 이 점도 들어가고 이 점도 들어가겠죠. 자, 거기에서 fx의 최대값은 y값이니까 요 범위에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서의 바로 최대값은 얼마죠? 5가 되는 거죠. 그때 t가 0이니까 그때 GT가 바로 얼마가 된다? 바로 5가 된다는 거죠. 최대값이 5니까. 그때 이 T의 자리는 바로 얼마가 들어간다? 0이 들어가는 거. 0이 들어가는 거. 바로 G0이 5가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됩니까? t가 0이니까. 자, 그러면 이 GT의 그래프를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T축이라 하고 이 그래프 위에 그대로 그릴 거예요. T축이라고 생각하고 G0이 오니까 바로 T가 0일 때 바로 Y값이 얼마 된다? 5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5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번에는 t에 얼마를 대입해 볼까요? 사실은 실수 t니까 0.1, 0.2 이렇게 다 대입해야 되는데 일단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t에 1을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1을 대입해 보면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얼마보다는 바로 2보다는 작거나 같은 범위가 되겠죠. 그러면 0에서 2까지잖아요. 0에서 2까지니까, 그죠? 0에서 2까지니까 요 그래프가 되겠죠. 이 그래프에서 양쪽에 이 꼴이 되니까 이 점도 되고 이 점도 되겠죠. 그러면 요 그래프 상에서 가장 최대값은 얼마가 됩니까? 8이 되죠. 따라서 G1이 얼마가 된다? 8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G1이 8이 된다는 말은 바로 T 값이 1일 때 바로 Y 값이 얼마가 된다? 8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선생님이 0과 1만 선생님이 이용했는데, 자, 사실 이 t가 0일 때 G형이 5라는 것은 바로 이 fx 그래프로 본다면 요 점의 y값이 일로 왔는 거죠. 이쪽으로. 그리고 방금은 요 점이 최대값이니까 그 점이 최대값이 y값이 8이라서 여기에 G1이 8이 되는 거죠. 느낌이 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자, 여기가 8이죠.
0과 1 사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t가 2분의 1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t가 2분의 1이면 2분의 1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2분의 1 플러스 1은 2분의 3이 됩니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3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에 반쯤이니까 요 정도가 되겠죠. 여기 그래프부터 시작해서 2분의 3이면 1.5니까 1과 2 사이 1.2 요까지입니다. 요까지의 요렇게 요 그래프 상에서 요 그래프 상에서 가장 큰 값은 이 값이죠. 이 값이 바로 얼마가 된다? 2분의 3일 때의 바로 y값이잖아요. 그게 바로 g 2분의 1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점이 어디 찍힌다? 바로 t가 2분의 1일 때니까 0과 1 사이 2분의 1일 때 이 값이 찍히니까 여기에 찍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조금 전에 해봤지만 첫 번째 t가 0일 때는 이 fx의 그래프의 최대가 여기라서 이 점이 이 왼쪽에 바로 t가 0일 때 찍히는 거고 자 t가 1일 때는 여기가 최대가 되어서 여기에 8이라는 점이 찍히는 거고 어디에? 바로 t가 1일 때 조금 전에 했는 2분의 1일 때 t가 2분의 1 때는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3 사이에서 최대값은 바로 x가 2분의 3일 때의 최대값 이 점이 여기 찍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따라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그래프를 그대로 왼쪽으로 한 칸씩 평행 이동하여 그래프를 그냥 그려주면 된다는 거죠. 의미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한 번 더 해보면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 해석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한 번 더 해본다면 이번엔 t가 2일 때 한 번 더 해봅시다. 2일 때 보면 2를 대입하면 이제 빠르게 할 수 있을 거예요. 1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2를 대입하면 3, 4이죠. 그럼 1과 3, 4입니다. 1과 3, 4에서 가장 큰 값이 얼마죠? 바로 x가 3일 때 y값 9죠. 그걸 어디에 적어줘야 된다? 바로 G2가 바로 9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 2에 해당하는 요 9를 여기에 찍어준다는 말이겠죠. 요 점을 여기에. 이해되십니까? 요렇게 찍어줘서 요 그래프 자체가 그대로 요렇게 따라 그려진다는 말이겠죠. 요렇게 그려진다는 말입니다. 저 범위에 따라서 fx의 최대값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왼쪽으로 한 칸 이동해서 그려준다. 그런 식으로 지금 해석을 해도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는 자, 우리가 정수로만 생각해도 될 거예요. 일단 생각할 때 t가 3일 때입니다. 3이면 2에서 얼마까지죠? 4까지가 될 거예요. 그럼 2에서 4까지면 여기서 여기까지잖아요. 요 그래프가 되겠죠. 요 그래프. 요 그래프의 바로 최대값은 얼마예요? 9죠. 계속 9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G3도 얼마가 된다? 9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9라는 것은 fx에서 지금 가장 높은 최대값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G3도 9가 되니까 요 점도 9가 되어서 어떻게? 요 사이에는 즉 t가 2와 3 사이에서는 2와 3 사이가 되면 얘는 어떻게 보면 1과 2 사이가 되겠죠. 그죠? 3과 4 사이가 되는데 거기는 항상 무엇을 이 y값 가장 높은 9를 갖게 되죠. 따라서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어떻게 된다? 계속 9를 갖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져야 되는데 계속 9를 가지기 때문에 처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때문에 되게 힘들 거예요. 자, 계속 9라는 함수값이 최대값을 가짐으로 계속 9를 가질 것입니다. 자, 이제 t 이퀄 4를 한번 해봅시다. 4를 하면 3에서 얼마까지죠? 바로 5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3에서 5까지를 생각해봐요. 3에서 5까지를 생각해도 맞죠? 얼마가 최대가 됩니까? 바로 이 3에서 이 값이 최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3이란 원래 3이라는 게 지금 9의 값을 갖기 때문에 그죠? t가 4일 때도
t가 4일 때 x 범위는 3에서 5까지니까 바로 g4도 얼마를 갖는다? 9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g4도 9를 갖기 때문에 계속 9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프가 이렇게 여기에서 저 2에서 4까지는 GT 그래프가 y꼴 9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시겠나요? 자, 이번에는 t가 5일 때 한번 해봅시다. 5가 되면 여기는 4에서 얼마까지가 되죠? 4에서 바로 6까지가 되겠죠. 그러면 4에서 6까지, 4에서 6까지를 본다면 최대가 이 점이잖아요. 그죠? 이 점이 바로 8이 되겠죠. 그죠? 8. 그게 바로 G5가 되는 거예요. 그럼 G5가 8이 되는 것입니다. G5가 8이 된다는 말은 요 점이 바로 G5, 즉 5일 때 8이 되니까 이제 그래프는 요 곡선이 이제 계속 최대값을 x값이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마다 이 점이 계속 최대값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이 그래프를 이쪽으로 그려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요번에는 t가 6일 때, 자, t가 6일 때는 얼마부터? 5에서 얼마까지죠? 바로 7까지가 되겠죠. 자, 그때 G6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T가 6이면 5에서 7까지요. 그럼 5가 여기잖아요. 5가 여기죠. 지금 6에 어떤 점을 찍어야 되거든요. 자, 그럴 때 바로 어떻게 된다? 5에서 7까지인데 7은 여기 있겠죠. 자, 그런데 7부터 6의 오른쪽 그래프는 로그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자, 이렇게 여기까지를 그리다 보면, 자, 5에서 이제 문제가 되겠죠. 5에서 7까지를 그릴 때, 이 5에서 7까지는 이 그래프랑, 보세요. 5에서 7까지는 지금 이 그래프랑, 여기서 로그 함수가 그려져야 되잖아요. 그죠? 이 두 개의 그래프를 연결했는, 예를 들어 로그 함수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 두 개를 가지고 최대값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FX 그래프는 요 그래프가 5보다 아래로 지금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로그 함수 그래프가 예를 들어서 로그 함수 그래프가 여기를 보시면 먼저 로그 그래프는 점근선이 얼마예요? 5잖아요. 점근선이 5니까 맞죠? 이 5에서 이렇게 이 5가 점근선입니다. 자, 그러면 점근선을 하나 표시해 봅시다. 자, 점근선이 여기가 5가 되니까 맞죠? 그러면서 이렇게 점과 함수가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이 로그 함수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느냐? 자, 5에서 7까지일 때도 이 최대값이 GT가 되는데 이 문제에서 이 함수 GT의 최소값이 얼마가 되라고 했죠? 5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5까지만 요 빨간 그래프를 본다면 여기까지만은 그래프가 얼마입니까? 최소가 5죠. 그런데 얘가 5보다 더 낮아지면 되나요? 더 좀 낮아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fx 그래프는 5를 지나면 점점점 y값이 작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 fx 그래프를 가지고는 최대값이 결정이 되면 안 되겠죠. 그러면 5보다 작은 값이 되니까. 그러려면 바로 로그 값에 의해서, 로그 함수에 의해서 최대값이 결정되며 그때 최저값도 모조리 다 얼마 이상이 되어야 된다? 5 이상이 되어줘야 되겠죠. 5 이상이 되어줘야지만 GT 그래프는 바로 최소값이 5가 될 수가 있죠. 더 내려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로그 함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버리면 이 범위가 움직일 때마다 어떻습니까? 이제 fx 그래프도 5보다 작은 y값을 가지고 로그 함수도 5보다 작은 값의 함수를 가져버리면 그때 최대는 바로 이 5보다 작은 쪽에서 최대값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자, 여기까지는 지금 여기서 5에서 7까지잖아요. 그죠? 5에서 7까지의 그래프가, 다시 여기 보시면
5에서 7까지의 로그 함수가 그려질 때, 맞죠? 로그 함수가 그려질 때, 얘가 반드시 5 이상이 되어줘야 되겠죠. 5 이상이. 그 말은, 여기서는, 여기서는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5 이상이 이렇게 되어줘야지만, 요 5에서 7까지도 최대값이 5가 되고, 그 다음에 5를 조금 벗어났다고, 이 범위가, t값이 그저가 조금 벗어났다고 한다면, 여기는 이 y값이 5보다 작은 게 있지만, 로그 함수에서 5보다 큰 게 존재해야지만, 맞죠? fx는 5보다 작아졌으니까, 이제 로그 함수가 5보다 큰 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 로그 함수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려져 버리면 자, 요게 범위가 두 칸 차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조금 움직이고 여기서 조금 움직였을 때 최대값은 여기 요 그래프 상에서 여기가 t-1 여기가 t 플러스 1이면 요 그래프 상에서 최대값이 여기가 돼버리죠. 그러면 최대값이 어떻습니까? 5보다 작아 버리잖아요. 맞죠? 최대값이 5보다 작아 버리니까 GT의 최소값도 5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5에서 7까지 될 때, 5에서 7까지 될 때, 여기 7에서 반드시 5보다 큰 쪽으로 이렇게 가져야지만, 조금만 x 범위가 움직일 때, x 범위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자, 이 fx 그래프는 5보다 적은 값을 가지지만, 자, 로그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5보다 큰 값을 계속 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값이 어떻게 된다? 5를 만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바로 이 로그 함수는 x가 얼마일 때, 7일 때, x가 7일 때, 자, 최소 얼마를 가져야 된다? 5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소 5를. 자, 따라서 A에 바로 로그 4에 자, 7을 대입했을 때 그 값이 바로 얼마보다 바로 5보다 크거나 같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패턴을 조금 힘들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자, 보세요. 로그 함수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졌다고 한번 가정해 봐요. 그러면 이 x 범위가 5보다 좀 큰 쪽, 5보다 좀 큰 쪽 여기에서 두 칸 차이로 이렇게 말하면 요 범위 사이의 그래프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되거든요.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 그때 최대값은 얘죠. 그게 바로 GT가 되거든요. 근데 이 GT는 어떻습니까? 5보다 낮은 값이 들어오죠. 그렇게 되면 버리면 GT의 최소값이 5가 안 되고 5보다 낮은 값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그 함수는 여기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 반드시 5에서 7 사이의 범위일 때, 7 사이의 범위일 때, 이 로그 함수는 이쪽은 내려오더라도 여기서 5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 돼야지 x 범위가 점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어떻다? 갈수록 이 최대값은 이 5보다 큰 값을 가지게 되겠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7일 때는 5 이상이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얘는 A의 로그 4의 2가 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맞나요? 자, 그러면 4는 뭐죠? 2의 제곱이니까 2라고 적으면 제곱은 앞으로 들어가면 2분의 a가 되겠죠. 로그 2의 2가 1이니까 결론적으로 2분의 a가 5보다 크거나 같게 되어서 결론적으로 a는 1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때 양수 a의 최소값이니까 결론적으로 얼마가 된다?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바로 최대값을 다시 GT라고 했을 때의 GT의 최소값이 5가 됐다. 이런 유형을
나중에 고3 가서 많이 풀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516번입니다. 자, A가 90도입니다. 각 A가 90도이고, 자, AB와 AC의 길이가 주어진 삼각형 ABC 넓이를 SX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 각 A가 90도고, 여기가 B라고 하고, 여기를 C라고 합시다. 그럼 AB의 길이가 바로 얼마가 된다고 하나요? 자, 6로그 3의 X가 되고요. AC의 길이는 로그 9에 바로 x분의 81이라고 하네요. 자, 그럴 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sx, 이 넓이를 sx라고 했으니까 밑변과 높이가 다 나왔죠. 자, 그러면 sx는 삼각형 넓이니까 2분의 1. 자, 밑변이 어떻게 해요? 로그 9의 x분의 81이 되고요. 곱하기, 자, 높이는 바로 6배, 6로그 바로 3의 x가 되겠습니다. 자, 이놈의 최대값을 찾아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바로 로그 성질을 이용해서 이 부분을 살짝 바꾸어 보면요. 2분의 1에 곱하기죠. 자, 진수가 나눗셈으로 되어 있으니까 로그의 차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로그 9의 81인데 81은 무엇입니까? 9의 제곱이니까 바로 로그 9의 81은 9의 제곱이니까 얘를 2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따라서 2 마이너스로 바로 적을게요. 2 마이너스 로그 9x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 2와 6은 우리가 약분해도 되니까 약분해서 여기 2분의 1을 바로 3으로 고칠게요. 그리고 여기는 로그 3x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밑이 9와 3으로 되어 있으니까 밑을 3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9를 3으로 바꾸어주면 바로 제곱이 되니까 여기는 무엇이 2분의 1이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따라서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1 로그 3x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식을 좀 전개해 버리면요. 마이너스 2분의 3 로그 3x 로그 3x니까 로그 3x의 제곱 그리고 6이니까 그죠? 플러스 6배의 로그 3x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로그 3x가 똑같이 있으니까 로그 3x를 t로 치환해 버리면 자, 이 바로 함수는 어떻게 바뀝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t의 제곱 플러스 6t로 바뀌겠네요. 되겠나요? 자, 그러면 일단 뭐에 대한 t에 대한 범위가 나와야 되죠. 근데 x가 1보다 크고 81보다 작고 작다는 범위가 있으니까 얘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밑이 3이니까 증가함수죠. 그럼 x가 작은 값을 넣었을 때 로그 3의 1이 바로 무엇이 되고 최소가 되고 81을 대입하면 81은 3의 4제곱이니까 바로 4가 바로 최대가 되어서 t의 범위가 바로 어떻게 된가? 어떻게 된다? 0과 4 사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원래 x 보면 1과 81에 이 꼴이 없네요. 그죠? 따라서 여기는 이 꼴이 다 빠지겠습니다. 그러므로 t의 범위는 0과 바로 4 사이의 범위가 된다. 자, t로 변환했으니까 요 식을 바로 우리가 ft로 바꾸어 버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2차 함수로 바꿔버렸네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되나요? 마이너스 2분의 3t로 묶어버리면 t에다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럼 플러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의 최대값, 최소값, 최대값을 따질 때 그래프를 그리면 되니까. 자, 절편이 0과 4니까 바로 위로 볼록인 그래프면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4가 되겠죠. 그리고 바로 꼭지점의 x좌표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범위가 0과 4죠. 0과 4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그래프는 0도 구멍, 4도 구멍이 되고 요 그래프 자체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최대값은 언제 최대값이 된다? 바로 꼭지점에서 최대값이 나오겠네요. 그죠? 따라서 이 t가 무엇일 때? 2일 때 최대값 m의 값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를 대입하면 여기 대입하는 게 낫겠죠? 마이너스 2분의 3 곱하기 2에다가 2를 대입하면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분 마이너스 2가 되어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를 약분해 버리면 최대값은 얼마를 가진다? 6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때 스몰 a는 x가 a일 때 최대값인데 이때는 얘가 t축이잖아요. 즉 해석을 해보면 t가 2일 때 최대값 얼마를 갖는다? 6을 갖는데 우리는 x를 구해야 되죠. 근데 t가 바로 무엇입니까? 로그 3의 x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t를 로그 3의 x로 바꾸어주면 결론적으로 x가 얼마일 때 3의 제곱 9일 때가 되겠죠. x가 9일 때 t가 2가 되고 그때 최대값 6을 가지므로 바로 이 구가 바로 뭐가 된다? 스몰 a가 되네요. 그러므로 스몰 a와 최대값 m을 더해주면 9와 6을 더하니까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냥 직각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고 우리가 로그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바로 시각화를 시키면 되는데 바로 이 상태는 못 그리지만 맞죠? 시각화를 시키기 어렵지만 치환을 하면 2차 함수로 바뀌어서 시각화를 시킨 다음에 바로 뭘 할 수 있다? 최대값을 구할 수 있고 그때 x값은 2가 아니죠. 2는 바로 t값이니까 x값은 로그 3x가 2가 되는 x 바로 9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